조니 예빠빠 안녕하세요, 조니입니다. 요즘 캄보디아가 난리죠. 인신매매, 감금, 폭행, 심지어 고문까지. 최근 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감금된 한국인이 10,000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왜 이렇게 난릴까요? 예전에는 범죄자들이 주로 필리핀으로 많이 갔었는데요. 지금은 캄보디아.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캄보디아가 범죄자들에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부패한 정부, 돈이면 눈 감아주는 경찰, 처벌받지 않는 범죄 조직. 캄보디아는 지금 법 위에 돈이 있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중국 자본이 있습니다. 태자그룹의 천재 같은. 요즘 사라져버렸다던데. 캄보디아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데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요즘 그 문제의 장소 시아누쿠빌은 원래 아름다운 휴양지였죠. 근데 중국 자본이 세운 카지노의 도시, 범죄 조직의 본거지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카지노가 망하면서 이들은 온라인 사기, 리딩방, 로맨스 스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마페라고 하는 중국의 거대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사마페는 좁게는 홍콩, 넓게는 중화권과 화교사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 조직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인처럼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만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흩어져 버리니까 자기들 본업이 다 있죠.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에는 사마페가 있다고 봐도 되죠. 원래는 이 사람들 마카오에서 도박 사업을 했었는데요. 단속이 심해지니까 동남아로 이동합니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은 저렴한 임대료에 느슨한 치안에 거기다가 돈이면 다 되니까 범죄 조직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거점이 되어버렸죠. 지금의 범죄는 예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마치 기업처럼 움직이는데요. 건물 전체를 임대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두고 온라인 사기를 시키는 범죄 공장이죠.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속여가지고 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여권을 빼앗고 도망치면 폭행과 정기고문, 거부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들은 온몸이 시퍼렇게 변할 정도로 맞았다고 증언했죠. 이게 캄보디아만 그런 게 아니고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다국적 사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뿐만 아니고 미얀마,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외에도 한국과 일본, 심지어 아프리카계 조직까지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의하면 한국 조직원이 최대 2,000명 가까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말단 조직원 역할로다가. 그리고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현지 교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기 범죄자, 그저 불법 취업 사기에 속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보도한 건 정말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맨스캠 조직 총책은 80년생 국내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인이죠. 지난 8월에 한 피해 학생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안 보내주면 미얀마로 갈 것 같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쓸모 없어지면 미얀마로 보낸다는 것 같은데 왜 가는 걸까요? 배를 태워 어디 보낸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람들이 수술당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아무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경찰은 뇌물을 받고 단속은 보여주기용입니다. 피해자들은 사라지고 가해자들은 돈을 벌고 국가는 침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감금된 방 안에서 구조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미얀마나 라오스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더 위험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국제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인신매매, 감금, 고문, 이 어두운 현실 뒤에는 캄보디아의 비극적인 역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동남부에서 이주해왔고요. 인도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 1세기 푸난 왕국을 세웁니다. 푸난의 뒤를 이은 나라는 쩐나, 그리고 나서 9세기에 앙코르를 수도로 하는 크메르 제국이 탄생했는데요.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미얀마하고 베트남 사이에서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다가 1863년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자가 되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한테 점령당하기도 했죠. 1970년에 왕정이 폐지되고 크메르 공화국이 세워졌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이 혼란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폴포트입니다. 무장 공산주의 단체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악명 높은 킬링필드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폴포트 정권은 베트남의 침공으로 무너졌고 이후에 내전이 계속되지만 1991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 1993년 유엔의 임시 통치를 걸쳐 이펀 군주제가 복원되지만 곧 훈센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30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죠. 부패와 독재는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학살은 없기 때문이죠. 독재자 폴포트의 킬링필드는 한 나라가 스스로의 국민을 학살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공산정권이 들어선 후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는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며 자국민을 대량으로 학살해버렸는데 인구의 4분의 1가량이나 죽었죠. 200만 명 이상이나 죽어나갔으니 캄보디아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겠죠. 시아누크 국왕은 복귀를 위해서 크메르 루즈를 도왔지만 곧 배신당하고 가택연금과 모욕을 당합니다. 왕이 귀환하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무너지자 민심은 돌아서고 폴포트는 점점 광기에 휩싸여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있느니 아무도 없는 게 더 낫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찢어 죽여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 폴포트는 도시를 자본주의의 온상이라 규정하고 수도 푸놈펜을 포함한 모든 도시의 사람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죽음의 행진이 이어졌죠. 중환자,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도 있었을 텐데 멈추거나 대화를 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강제 이주한 사람들은 정글 속 집단 농장에 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일하다가 실수하거나 반항하면 구타나 총살을 당했죠.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한 거죠. 그들의 학살 기준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영어를 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다? 안경을 썼다? 피부가 희다? 다 죽였습니다. 정작 자신은 안경을 썼으면서. 사실 폴포트는 자기가 세운 학살 기준을 40개나 충족했다고 합니다. 펜을 가졌다, 화장을 한다,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시계를 볼 줄 안다. 이런 사람은 지식인으로 몰려 처형됐습니다. 배가 나왔으면 브로주아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나도 배 나왔는데. 폴포트는 풀을 뽑으려면 뿌리째 뽑아야 된다. 썩은 사과는 상자채로 던져야 된다 라고 말하며 반동분자의 가족,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학살했습니다. 학살 수법도 잔인했는데요. 몽둥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간과 심장 등 식인 행위도 있었죠. 군인들은 인육을 먹으면 더 강해진다고 믿었답니다. 실제 목격자들은 그걸 먹고 그들의 눈이 붉게 변하고 더욱더 잔인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연말로 가는 것도 금지, 대중음악이나 언론도 금지, 연애도 금지, 강제 결혼에다가 가정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규모의 성범죄도 정권의 묵인과 장려하에 저지르졌다고 합니다. 1979년 베트남군의 침공으로 크메르 루즈는 무너졌습니다. 참 다행이죠. 하지만 이미 2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뒤였습니다. 폴포트는 1997년 죽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나는 투쟁을 수행했을 뿐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거나 정신병자죠. 캄보디아는 폴포트가 만든 폐허 위에 사마패 같은 범죄 조직이 들어섰습니다. 캄보디아의 행정, 사법, 경찰 시스템이 사라지고 부패한 군벌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자 그 틈을 타서 중국계 자본과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를 도박, 마약, 인신매매의 허브로 만들어버린 거죠. 훈센 정부는 중국에 붙어서 중국계 기업과 범죄 조직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묵인했고요. 자, 오늘은 캄보디아 사태와 중국의 사마패 그리고 킬링필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